이번엔 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주실 내용은요? 네, 시장이 온통 FTA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죠.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 두 가지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지표라면 일단 미국의 GDP 71%를 차지하는 각종 소비 지표들입니다. 이 다른 대부분의 지표들이 실망을 줄지라도 소매 판매와 관련된 지표만 긍정적이라면 용서가 된다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매우 중요한 지표죠. 이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는 유럽의 GDP 발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죠. 오늘 14일 발표될 10월 소매 판매 대략 전월 대비 0.2% 증가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87.5로 좀 오를 전망이고요. 그 외 대형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메이시, 제이시페니 같은 그 백화점 관련주, 소매 판매와 관련된 종목군들 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비록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걱정하실 것도 없고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를 크게 늘리는 바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실적이 나쁘게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냥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의 GDP 발표인데요. 이것은 반대의 얼굴을 가지게 될 겁니다. 즉 잘 나오면 악재가 되고 못 나오면 오히려 호재가 될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죠. 저는 11월 달이 가기 전에 푸틴이 굴복하고 시장은 평형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보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루블화가 올해 말까지 마지노선으로 보았던 45루블을 넘어서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가면서 이제 곧 화해의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한 방에 그냥 실망이 다 커지고 있죠. 지난 주말 러시아의 군인들을 태운 다수의 트럭과 탱크들이 러시아에서 친러시아 세력들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그러니까 루간스크라든지 이쪽으로 들어왔다라고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이 발표했는데요. 모두 32대의 탱크 그리고 16대 곡사포는 물론이고 3대의 이동식 레이더 장치가 포함된 30대의 트럭이 군인들과 함께 러시아의 루간스크 지역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뉴스는 자칫 신냉전이라고 하는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매우 기분 나쁜 뉴스였죠. 이 날씨가 추워지면 에너지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키를 좀 유리한 쪽으로 잡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금 해결이 됐으면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다행스러운 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긴박하고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오히려 고집스러운 독일의 생각을 바꾸어버렸거든요. 실제로 지난 주말 ECB 회의에서 독일은 아무런 코멘트도 없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였는데요. 드라기 ECB 총재가 권한 내에서 비전통적인 정책을 시행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의견이 통과됐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게 만장일치였답니다. 이 말은 그동안 반대를 쭉 해왔던 독일이 드디어 찬성표를 던졌다는 말이 됩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의 교육 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의 부국들인데요. 그동안 독일은 ECB의 경기 부양책에 대부분 반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코가 석자가 빠진 상황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는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 독일 정부는 향후 3년간에 걸쳐서 100억 유로가 투입될 공공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투자도 서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예상했던 대로 빠르면 12월 중에 ABS 직매입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고 유로존은 다시 희망의 싹을 틔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경제 지표들은 당분간 얼굴이 뒤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는 14일에 유로존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나쁘게 나온다면 독일의 생각이 더욱 굳어져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운 나쁘게도 GDP 성장률이 호전돼서 나온다면 독일이 ABS를 매입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접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지표는 두 개입니다. 소매 판매와 관련된 지표 그리고 유럽의 GDP 성장률이죠. 소매 관련 지표는 믿져야 본전입니다. 나쁠 게 전혀 없고요. 유럽의 GDP 성장률은 호재는 악재로, 악재는 호재로 바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